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138회 필기 1차 합격한 김연호라고 합니다. 저는 3교시에 좀 박이 터져가지고 좀 운이 좋게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. 저는 25년도 작년 9월 달에 이제 첫 수업을 등록을 해서 모의고사 레벨 1까지 하고 약 5개월 조금 넘게 공부한 다음에 이번에 이제 첫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었는데, 이제 공부는 하루 평균 한 4시간에서 6시간은 반드시 공부를 했었고, 주말에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있는 관계로 좀 그게 어려워서 주말에도 그래도 아침 9시에 도서관 가가지고 6시까지는 공부하고, 그 루틴은 항상 지켰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연휴가 되었던, 부모님께 좀 민폐를 끼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렇게 좀 공부를 반드시 좀 최소 4시간 이상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공부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제 저는 관련업에서 종사하고 있지 않아서 그 수업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, 사실. 용어 기초 처음에 정규반 할 때에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아예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일단 장판지 외우는 거에 집중하고, 교수님이 몰라도 장판지는 확실하게 암기하라는 말씀을 그냥 믿고 따랐지, 이거 뭐 알고 공부하고 했던 건 아니어서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. 그 학원이 도움이 된 점은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좀 극복하면서 합격할 수 있는 기술, 노하우들을 이제 정규반 과정은 사실 따라하기 급급했다면 모의고사 레벨 1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실력 향상이 좀 많이 됐다라고 느끼는데,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기술, 이 답안 레이아웃을 아까 첫 번째 소장님, 고득점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나만의 폼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레벨 1 때 이제 박 교수님께서 개인 첨삭해 주시면서 점점 발전 보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게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. 그래서 모의고사반에서 도움되었던 얘기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거 말고도 기본 문제, 교수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기본 문제를 풀 줄 알면 좀 응용해서 다른 문제를 접근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말이 이번 시험에 제가 좀 그런 부분을 느꼈고, 항상 말씀하시는 또 채움에 대한 모의고사 레벨 1 때 항상 3장을 꽉 채워서 정말 안 되면 결론을 한 7줄 쓰더라도 항상 그 3페이지는 시간 내에 반드시 다 채우고 꽉 채워서 제출하고 했던 경험이 이번 시험 때도 좀 고스란히 조금 녹아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시험 답안 작성 시 이제 각 공종별 공통 아이템은 저는 품질 관리자 배치 기준과 그 수치를 거의 모든 교시에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품질 관리는 사실 모든 전공적인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0억 이상 공사, 시험실 규모, 금액 이런 것들을 제목 포함해가지고 아이템 포함해서 표까지 해서 4줄, 요거는 반드시 좀 썼던 것 같고, 저는 공통 아이템보다는 사실 각 과정별로, 예를 들어서 이제 매스다 그러면 무조건 온도균일 지수는 무조건 써야겠다, 이런 각 문제를 풀었던 거에 대한 내가 이건 반드시 써야겠다라는 게, 한중 콘크리트면 교수님이 강조하신 개정사항 1번에 무조건 그냥 그거부터 넣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시험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작성을 했고, 각 공종별로 특히 사용하는 도해는 저도 앞에 합격하신 분들과 유사하게 이제 오징어 도해를 정말 많이 썼고, 오징어 도해의 장점이 사실 칸 채우기와 레이아웃을 이쁘게 가져갈 수 있는 그 깔끔함을 다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오징어 도해랑 이제 그림 그리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건설 기술인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방안 대책, 이런 거 사실 그림 어떻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.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든 플로우로 정말 진짜 못 그리겠으면 이렇게라도 했습니다.
이거를 쓰던 아니면 이거를 이제 2줄짜리로 조금 길게 하던 마지막을 포인트를 동그라미로 주던 그림을 못 그리겠으면 이거라도 했습니다. 이거랑 비교표, 그 표. 그래서 저는 표도 그냥 구분 내용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이 표 내용을 채울 수 있으면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냥 내용을 다 채웠습니다. 그냥 여기다 이렇게. 이게 뭐라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어차피 알아보실 테니까 불필요한 거 삭제하고 표 선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거 일일이 다 이쁘게 저는 이거 시간 내에 이거 다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딱 이렇게만 좀 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공법별 서브노트 작성을 저는 한 380개에서 이거 나오기 전까지 조금 더 보완해서 한 400개 정도, 450개 정도 이제 만들었는데, 그 서브노트에서 1번, 2번만 항상 공부를 했고 밑에 거는 거의 잘 안 쳐다봤습니다. 숫자들만 좀 보고. 근데 이제 그런 그림들을 갖다 쓰면서 좀 그 아이템을 좀 시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현장 경험은 당연히 없어서 시험 문제 전혀 한 문제도 녹여내지 못했고, 답안 작성 시 저만의 폼은 아까 말씀 누가 하셨는데 용어는 무조건 대제목 5개는 무조건 했습니다. 마지막에 비교표를 무조건 넣되, 비교표가 어려운 것들은 그 향후 개발 방향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2줄 정도는 썼습니다. 하고 이제 이번에 용어도 찍힌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많아가지고, 이 찍힌 문제는 사실 1번에 정의라고 쓰면 찍힌 문제는 그냥 개요로 써가지고 3줄 채우고 나머지 찍힌 문제에 대한 내용을 거의 한 2줄, 마지막 2줄 남겨놓고 그냥 다 하면서 그림도 조금씩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, 그 서술 문제는 저는 엑스트라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. 그 엑스트라를 뭘 쓸지 고민하는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한 그 답안에서 물어본 문제에 좀 충실하는 게 더 득점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템 아까 다소 말씀하셨는데 다소 적용해가지고 저도 16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못 적어도 15개, 정말 많이 욕심내서 적으면 17개까지 저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내용이 맞든 안 맞든 적었습니다. 그리고 고득점을 위한 노력은 사실 공부 기간이 저도 상대적으로 좀 짧아가지고 이번 시험은 그냥 일단 다 채워보고 내가 지금 몇 점 정도 나오나 지금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한 노력보다는 답안의 레이아웃을 합격자들과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폼은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녹여냈던 거, 그 정도가 이제 제가 했던 노력이고,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 만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한테 너무 의구심이 많았습니다.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나? 나 이거 진짜 못하겠다.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교수님께 이제 좀 징징거리기도 했습니다. 카톡도 보내드리고 막 해서 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? 저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?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좀 못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가 많았는데 결국 믿고 따르니까 이렇게 좀 시험 점수가 운 좋게 좀 나와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, 이제 노하우는 아니지만 제가 이번 시험에서 좀 망쳤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일부 있는 게, 방음시설 1번 문제인가 방음시설에 대한 부분이 용어에서 나왔어요. 근데 그거를 뭐 교수님 강의도 그렇고 다른 학원 유튜브 그 복귀 답안도 보면은 수치를 다 웬만큼 적지 않으면 점수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, 저는 방음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쓰지 않으면 10개를 못 채우겠더라고요. 그래서 방음시설을 이제 그냥 찍힌 문제인가 싶었는데 저는 그냥 일반 문제로 포괄 문제로 풀어가지고 정의 쓰고 뭐 이렇게 그냥 5단계 플랫폼으로 적었더니 그것도 18점이 그냥 나왔고, 그 철력, 응력, 변형도, 곡선도
제가 시험장 나오고 제일 머리채를 쥐어 잡았던 게 이거 그림 알고 있는 건데 이 그림을 그리는 건 줄 몰라가지고 엉뚱한 그림을 사실 그려놨는데 그것도 점수 뜯어보니까 17점. 1점밖에 안 깎여가지고 이게 답안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져가면 일부 진짜 이런 중요한 내용 틀리더라도 그렇게 감점되지 않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용어는 거의 지금 79점인데 다 18점에 2개 17점, 하나 19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 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질문이